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미 깊은 곳, 콜롬비아 국경에 숨어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2019년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몰락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검은 헬리콥터들, 손목의 수갑,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 델리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활주로 위의 충격, 가정의 분열, 3년간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희망. 오늘 여러분께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를 모두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카를 델리오. 그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영적 치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녀를 찾아왔고 어린 카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급진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치유의 손길, 다른 한쪽에서는 파괴의 주먹. 이 극단적인 대조 속에서 소녀는 자랐습니다. 거리에는 가난이 넘쳤고 총소리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이 오히려 그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것이 서서히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카를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장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사고, 학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가 미리 본 것들이 몇 주 후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마의 아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신의 선물을 받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카를 자신도 이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능력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운명, 권력자들의 종말, 시대의 전환점, 그리고 왔습니다. 그 예언이 카를 델리오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검은 새들. 그러나 그것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의 헬리콥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양각오로 하나를 날개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두로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지는 장면. 그는 이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마두로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권력은 철옹성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카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본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흔들리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력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은 헬리콥터들이 날아오를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두로의 몰락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카를 델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에서 일어난 일은 거대한 지진의 첫 번째 진동에 불과하다고. 그 지진의 본류는 지금 대륙을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의 심장부를 향해. 그가 다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땅. 그러나 그 땅의 중심부에서 권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치 촛불이 꺼지듯 그렇게. 거대한 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 그 포효는 대륙 전체를 뒤흔듭니다. 누가 봐도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빛 비늘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용은 여전히 위험있게 날고 있지만 그 몸은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카를 델리오가 본 중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합니다.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 막강한 군사력, 첨단 기술.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패가 뿌리 깊이 파고들었고 권력 내부의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강철 같지만
안에서 보면 이미 녹이 슬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를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너짐은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너짐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너짐은 카를은 늘어 그가 본 비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겨울에서 내년 사이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민대회당, 그 거대한 건물 안에 있는 권력의 중심, 그곳에 놓인 의자가 텅 비어 있는 장면을 카를은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3일간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공식 매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느낍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터넷에서는 공황이 퍼집니다. 소문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후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질서를 외치고 안정을 약속합니다. 강철 같은 통제력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카를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불안, 자신들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 겉은 강철, 속은 녹슨 철. 이것이 새로운 권력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이웃의 혼란은 반드시 파도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카를 델리오는 이 연결고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권력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조명 아래에서 벌어집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활주로 위에서 이제 카를 델리오의 시선이 우리 땅에 닿습니다. 그가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내년 혹은 그 다음 해의 어느 겨울밤,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는 공항 활주로, 얼어붙은 땅 위에 개인 제트기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엔진은 이미 가열되어 있고 이륙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누군가 급하게 그 비행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인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탈출입니다. 이 땅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활주로 끝에서 그 인물은 멈춰 섭니다. 아니, 멈춰 세워집니다. 카를은 그 순간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휘장을 단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입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인 것입니다. 다락의 피공사기,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권력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위라는 것은 오랫동안 특별한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 법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 그러나 이 활주로 위의 사건은 그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더 이상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 해도 손이 닿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세계가 심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카를 델리오는 이것을 한국판 마두로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미에서 벌어진 일이 아시아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는 같아도 파장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멀리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땅에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 국민이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얼어붙은 활주로, 제지당하는 인물, 국제 군인들의 행렬, 충격파가 밀려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환호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충격은 단순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마치 화학 반응처럼 서로 다른 성분들이 만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 사건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촉발시킵니다. 누구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누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감정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곧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의 식탁에서. 활주로 위에 그 장면이 방송을 탄 직후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광장에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서로를 얼싸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릅니다. 두려움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는 사람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떱니다. 다음은 누구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파기사,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카를 델리오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환호와 공포의 비명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나라. 한쪽이 기뻐할수록 다른 쪽은 더 깊이 두려워합니다. 이 간극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거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까지 파고듭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던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식탁은 전쟁터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를은 이것을 가장 가슴 아픈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분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균열, 어떤 정치인도, 어떤 지도자도 이 상처를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최소 3년간 지속됩니다. 카를은 이것을 정화의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한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는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한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마주할 진짜 시험입니다. 카를 델리오는 말했습니다. 이 3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이런 극심한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한국인들이 그 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균열의 조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남쪽에서 이 공개적인 분열이 벌어지는 동안 북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앞이 아닌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남한이 분열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휴전선 너머에서는 다른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카를 델리오가 본 북한의 미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북한 정권의 종말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미사일 공격도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깊은 벙커 안,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단 한 발. 카를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수십 년간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그들의 손에 의해 지도자가 쓰러집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칼이 등을 찌른 것입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은 젊은 장교들입니다. 그들은 군복을 곧게 세우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강한 척합니다. 질서를 약속합니다. 인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저서 3이라, 옷의 무리야. 하지만 카를은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군대가 거리를 통제하고 방송은 선전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총성도 없습니다. 시위도 없습니다. 혁명도 없습니다. 카를은 이것을 조용한 포기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에서 권력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와 같습니다. 펄펄 끓지 않습니다. 그저 약한 불에 천천히 증발해 갑니다. 어느 순간 냄비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물이 다 날아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둡니다. 도시를 떠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시골로 향합니다. 투복폭 작은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땅을 일굽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카를은 이것을 구명보트 탈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떠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하나둘씩 기존 체제를 포기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잠들듯이 쓰러지는 죽음입니다. 2. 북쪽에서는 벙커 안의 총성, 남쪽에서는 광장의 분열, 바다 건너에서는 조용한 소멸,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카를 델리오는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 폭풍 속에서도 버티는 빛. 그 빛이 어디서 빛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한반도 남쪽 끝에서 몰락, 총성, 분열, 소멸,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카를 델리오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작은 빛 하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빛. 그는 이것을 모퉁이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빛이 빛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빛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 본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카를이 본 빛은 훨씬 더 작은 곳에서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손,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손, 아픈 이웃을 돌보러 가는 손, 어려운 사람에게 내미는 손,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손. 이 손들이 모여 빛을 만들어냅니다. 카를 델리오는 콜롬비아 국경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그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는 질문입니다.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 빈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분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혼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연대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며 한숨만 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화면 앞에 앉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변화는 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작은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서로 돕는 법을 다시 배우십시오. 이것이 폭풍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카를 델리오는 대한민국을 동아시아 30년의 답안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써내려갈지. 여러분의 손이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영적 통찰의 바탕을 둔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를 앞두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만의 지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의 빛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